예, 지금 반야심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간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공약이다. 이 보면은 이 불법을 쉽게 쉬운 불법을 어렵게 설명하는 분이 있고, 또 이 어려운 불법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 잘하는 것이냐. 부처님 시절로 돌아갔을 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부처님은 물론 깨친 분이니까 빼고, 그리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또 빼고, 그 많은 그 당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수준은 어땠을까 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 수준에 맞게 설법을 했다 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부처님은 어려운 불법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막 사상가들이 많으니까 다른 어떤 외도들의 제자로 있다가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왔을 때 부처님은 그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설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설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했을 때 어려운 불법을 쉽게 설명하는.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성철 스님은 자기가 설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공부를 해갖고 내 설법을 알아들을 정도는 돼야지. 누구는 공부하지 않고 자꾸 내 설법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해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들을 정도로 너희들이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누구는 공부 안 하고 누구 수준에 맞춰갖고 내가 설법을 알기 쉽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놈들아 너희들한테 무슨 도움 되겠노? 이게 성철 선생님의 지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불법을 쉽게 설명하는 것, 이게 이렇게 합니까? 법사들이라면은, 근데 조사들은 그래 안 하죠. 조사들은 누가 와도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똥막대기니라. 누가 와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도 이 설명을 할 때 어렵게 설명을 하려면은 끝없이 어렵죠.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서 모든 사람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반야신경의 맛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그게 오히려 어쩌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마하 반야바라밀다 심경, 이 제목이잖아요. 마하, 아주 크고 위대하고 부처님만 같은 반야바라밀다 심경. 반야바라밀다가 뭡니까? 본래의 마음, 분별심 없는 마음, 부처님의 마음. 심경은 뭐냐 했을 때 심경, 그러니까 반야부 600부를 핵심의 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참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참 오래된 책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내가 그 한국불교대학교에 2년간 수료를 했는데 그때 이 우학 스님이 나눠준 부교재라고 해도 될까? 반야신경 설명하실 때 요거를 주더라고. 그리고 이게 제가 가장 처음에 언제 발간을 했나 보니까 2000년도에 발간했더라고. 벌써 이게 우학 스님이 이 책을, 이것도 책이라 해야 되나? 요만큼인데 25년이 지나갔다. 여기도 아주 상세하게 나름대로 엑기스가 있는 반야신경이었어요.
저도 이거 참고를 하고 또 저 그 237기로서 교육받을 때 이걸로서 반야신경을 공부했다. 여기도 보면은 600부의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좀 달리 표현하면은 심경 했을 때 마음 심자 마음을 공부하는 경이다. 또 쉽게 표현하면 부처되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죠. 그래갖고 관자재보살이 누구냐 했을 때 그냥 깨달은 자. 이러면 쉽지 않나. 깨달은 자. 관자재보살이 깨달은 자 맞잖아. 관자재보살이 이근 원통법을 이용해서 깨쳤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능엄경인가? 그거 보면은 뭐 25명의 선지식이 나와갖고 자기는 이렇게 깨치고 저렇게 깨치고 다 해봤자 아니비설신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아니비설신의 속에서 깨달았는데 관세음보살은 이건 원통법 듣는 걸로 깨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누구니 간에 관계없이 깨달은 자가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행심 반야바라 할 때 행심 깊게 해겠다는 뭘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반야바라밀다는 뭐 달리 말하면 부처님 마음이라 본래의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진공묘유에서의 그 묘유 깨달은 마음 그거 알겠습니까? 그 깨달은 마음으로 조견, 오온, 개공.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반야신경을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게 핵심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 제 나름대로 볼 때는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이게 핵심이에요. 도, 일체, 고액 이거는 뭐 장식품. 도일주고액은 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아닙니까? 이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고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요게 반야신경의 만약 핵심을 뽑아내라 하면은 핵심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핵심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 뭐 굳이 글자를 압축시켜 갖고 핵심을 뽑아보시오 하면은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이다. 오온 개공, 또 일체 고해까지 하지 뭐. 오온이 개공임을 조견하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어쨌길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느냐?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보면은 조견 오온했다. 조견 오온하니까 괴로움으로 벗어났다. 어떻게 조견 오온했느냐?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행심바라밀다시 행심바라밀다시는 뭐냐? 그 분별하는 마음을 탁 밀어놓고 본래의 마음이 뭡니까? 부처님 마음이죠. 부처님의 마음으로 조견했다. 뭘? 오온을 조견해봤다 아닙니까? 오온을 조견해보니까 오온이라는 이놈이 뭡니까? 공이더라 이런 얘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요 반야신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할 때 반야바라밀다시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견이 뭔지 알아야 되고 오온이 뭔지 알아야 되고 공이 뭔지 알아야 된다. 도 일체고액 이거는 뭐 도 일체고액 오난가 액난을 넘어섰다 이거는 뭐 굳이 몰라도 뭐 알고 모름이 필요 없답니까? 그래서 요 반야신경에서 핵심적인 이야기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요 네 개의 개념 뒤에 들어가면은 뭐 또 다른 개념들도 나오지. 요 확실한 요 개념이 자기 머릿속에 탁 잡혀 있어야 이 반야신경을 이해할 수 있다. 반야바라밀다시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행심 깊게 행해봤다. 뭘? 부처님 마음이 뭡니까 했을 때 분별하지 않는 마음.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등 했을 때 그 참나 부모에게 나지 않았을 때 뭡니까? 그 참나가 뭡니까? 분별심 없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분별심 없는 마음은 이마 부처님 마음 이거 알겠어. 조견했다. 부처님 마음으로 조견했다. 조견이 뭡니까? 했을 때
비추어본다. 비추어본다고 조견이죠. 훤하게 비춰. 훤하게 안답니다. 훤하게. 좀에 알마. 왜 합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어느 한 부분만 알면은 코끼리라는 전체를 모르죠. 눈 뜨고 보면은 코끼리라고, 아이고, 이게 코끼리구나. 장님이 지가 만져본 그 부분만, 아이고, 코끼리가 뭐, 기둥처럼 생겼네, 뭐처럼 생겼네. 지가 만져본 그것만 코끼리로 생각해요. 훤히 모르는 거죠. 조견했다는 거는 훤하게 안다. 대낮에, 밤중도 아니고 대낮에, 대낮에, 새끼줄을 봤다 아닙니까? 훤하게 봤어요. 대낮에 새끼줄을 보고 저기 뱀처럼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신병원에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밤중에 새끼줄을 보면은 깜짝 놀라는 수도 있죠. 대추나무에 비닐이 벌럭벌럭벌럭 할 때, 대낮에, 훤한 대낮에 턱 봤을 때는, 대추나무에 비닐이 걸려 있구나.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본대로, 그대로, 훤하게 봤다. 이 조견이라. 그럼 오온이 뭐야? 오온.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지 않습니까? 색수상행식. 이게 자기, 나. 이름이 이름일 뿐이라요. 나라 했을 때, 이 오온이 5개의 뭉텅이잖아요. 오치온이라고 불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식치온. 이 5개의 덩어리가 모여 있는 것을 이름 하나 갖다 붙여야 될까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을 나라고 또는 자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을 거예요. 상이 아님을 알 때 즉시 열애를 보리라. 이 금강경의 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이 나라. 내가 있어갖고 나가 아니고 맨날 우리가 내 가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안 좋다. 내 느낌이 안 좋다. 내가 했다. 내가 보니까 저거는 짧고 이거는 길다. 다 내가 하잖아. 내가. 그 오원의 덩어리 중에서 작용을 한다. 그게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 산에 있는 어떤 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나무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 이름을 우리가 공동적인 이름이 하나 있어. 그 나무 이름을 니 소나무라, 니 소나무, 니 참나무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근데 그 실제 소나무한테 물어보면 니 이름 소나무 맞나 하면 그 소나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남들이 그래 부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참나무한테 니 이름 참나무 맞나 하면 그 참나무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나는 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합니다. 내다. 자아가 있다 했을 때 그 자아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오치원의 덩어리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우리가 자아락하기도 하고 나락하기도 하고 이름일 뿐이라. 이름이 이름인 줄 알면은 즉시 열애를 보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견, 오온 하면 나요. 나가, 내가 뭡니까? 오온 개공, 내가 공이라는 것을 훤히 비춰봤다요. 어떻게? 반야바라 밀다로 부처님의 지혜로 나라는 것을 내가 공이라는 것을 훤히 비춰보니까 그리고 비춰보니까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괜시리 괴로워할 일이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도일체 고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공성이라. 여기는 그 조견 오온 개 공이라 했는데 여기서 공에다가 공성. 이 왜 공성이라 붙여야 되냐? 왜 그냥 공해도 관계는 없는데 조견 오온 했을 때 오온이 뭡니까? 5개의 치해진 오치온이거든요. 그것도 오온이 줄임말이고 오온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치온 했을 때 5개의 치해진 온 하면 덩어리잖아요. 오치온 5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름하여 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아라고도 말한다. 근데 이 자아가 공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이 무슨 말이에요? 공에 대한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공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컵이 있다. 컵이 아직도 덜 마신
커피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커피가 담겨 있으니까 커피잔이다. 만약에 물이 담겨 있었으면 물잔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커피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커피잔이라고 말합니다. 커피가 담겨 있는 이걸 또 보고 물잔이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다 묻고 커피를 다 마시고 여기다 물을 담아 놓으면 물컵이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온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재행무상이죠.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고 있다. 제법 무악 하니까 내가 없다는데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나라고 말하잖아. 나지만은 알고 보면은 5개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다.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가 굴러가는 저걸 자동차라고 하는데 하나 분해해갖고 어느 거 하나 붙들고 이게 자동차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발통을 붙들고 이게 자동차입니다. 아니면 엔진을 붙들고 이게 자동차입니다. 핸들을 붙들고 이게 자동차입니다. 웃기지 말라고 말이 안 된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동차를 분해해도 자동차가 없어요. 합쳐놔야 자동차. 우리 나도 오치원 5개의 덩어리를 뭉쳐놓은 것을 이름하여 나 또는 뭐 자라. 그 자아가 실체가 없다니. 그게 왜 변하니까? 내가 저놈 싫어 했는데 싫은 마음이 몇 분도 안 간다 아닙니까? 그놈이 내한테 사탕 하나 주면은 싫어하던 그놈이 바로 좋아하는 놈으로 바뀌어버린다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사업자금 2천만 원을 빌리고 싶어갖고 맨날 미치를 가도 안 줘요. 그래갖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여 있는데 어느 날 가니까 5천만 원을 또 주면서 사업자금 해라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한순간에 탁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실체가 어디 있나 이거.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나. 그러면 그 오치원 중에서도 색수상 행식인데 이 식에 대한 설명도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식이 분별심이 아니고 함장식을 했을 때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세계. 우리가 모든 경험한 눈으로 들어온 거, 귀로 들어온 거, 맛, 그 색수상 행식 아니 비설시 너희로 6개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어디가 있느냐? 시계가 있다. 이 식이 우리가 색수상 행식 했을 때 느낌을 탁 느끼는 것은 그냥 지 혼자 독립돼 느끼나요? 식과 연기되어 있다. 그래서 식에서 지식을 뽑아와서 맞춰보고 불쾌하다, 즐겁다. 이거 합니다. 생긴 처음 보는 걸 들고 불쾌하다, 즐겁다는 안 해요. 어떤 꽃을 딱 봤을 때 식에 가서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꽃은 아름답고 예쁘다 하는 것을 감정을 끄지고 와서 저 꽃은 무슨 꽃이고 예쁘다. 무슨 꽃이다 하는 건 뭡니까? 색수상 했어요. 상이 되겠죠. 생각. 그러니까 이 식이 우리가 분별심 이렇게 그 색수상 행식에 설명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단순히 분별심은 아니고 그게 함장식이다. 포함된 그러니까 팔식이다. 뭐 7식이다, 8식이다, 9식이다 할 때 그 8식이다.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무의식 세계다. 이게 식이라.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부처님의 마음으로 조견했다. 훤하게 봤다. 무엇을? 오온이란 것은 뭡니까? 5개의 덩어리로서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다. 항상 변하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 자체다. 그것이 공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실체가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을 내가 조견했다.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까 굳이 괴로워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스레 괴로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탁 바라보게 돼. 조견했다. 그러니까 또 일체고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